GDM이 Goal Distance 모델. 목표와 가까워졌던 환상을 심어라. 지금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의 홉스오프 같은 경우에는 목표와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주는데 단지 환상이 아니라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비주얼라이즈의 힘이잖아요. 당위성 있는 얘기를 계몽적, 훈계적으로 해봤자 안 듣던 아이들이 내가 게임처럼 이걸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걸 비주얼라이즈 보여줬다. 일제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캠페인이어서 하나하나의 다양한 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넛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론과 실험들 그리고 논문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저희가 넛지를 주제로 한 게 우리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탈러의 책 제목이 넛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심리학자라고 들었어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 황영, 이유가 뭐예요? 넛지 책 나오자마자 저한테 넛지 이론을 소개해 주는 게 이제 흥 소장이거든요. 탈러 교수가 어떻게 해서 소변기에 오줌 잘 안 흘리려고 파리 그려놨다. 이게 넛지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오줌 잘 싼다고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건 아닐 테니까 경제학상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겸허하시게.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택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험, 그리고 뭐 연금 이쪽에 대해서 선택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책을 읽어보니까 풍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례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끔 인지심리학, 어떤 심리학이 개입되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이겁니까? 전혀 이 분야는 다른데요. 프로이드가 남긴 업적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프로이드가 남긴 대단한 족적은 뭐냐면 프로이드 이전까지 사람들은 물론 절대자, 초월자의 존재는 믿었지만 초인을 숭상하는 철학도 있지만 사람의 지식으로 가지론 다 세상을 알 수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프로이드가 남긴 사상적 변혁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고 전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이드가 단순히 좀 변태적인 심리학자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이 생각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2002년 카너문 교수도 그렇고 올해 탈러 교수도 그렇고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행동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탔다라는 건 넛지 이론이 물론 그 바탕이 됐습니다만 프로이드와도 같은 어떤 변혁적인 인식을 준 게 있어요. 노벨 의학상은 의학기술을 잘해서 사람들이 안 아프게 만들면 의학상을 받는 거예요. 경제학상은 경제적인 이론이나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매우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잖아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저녁 먹을 때 밥 있고 꽁치국 있고 김치찌개 있고 콩나물 있고 시금치 있으면 딱 앉아서 내가 이만큼 배고픈데 이걸 충족하기 위한 효용이 극대화되려면 우선 밥을 하나 먹어야 되겠구나. 밥을 먹었으니 목이 좀 막히니 찌개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렇죠.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효용을 최고로 중시하는 거죠. 이기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쫙 모여있는 시장은 잘못될 턱이 없는 거예요. 합리성을 추구하기 그렇죠.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당연히. 손해보는 일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저에 깔린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완벽한 거예요. 메인스트림 주류에 있는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정부가 손대지 말아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근데 보이지 않으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에 예를 들면 복지를 우선한다든가 혹은 저 사회주의 경제학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시장을 개입하는 걸 넘어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 이 체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이론인데 이 행동주의 경제학은 그런 면에서 접점이 있는 거죠. 사람은 부분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상당 부분 비합리적이야. 대체로. 그러니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그런 흐름은 유지하되 부드럽게 개입을 해야 돼. 그것도 사람들의 인지심리학적 특성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선택 설계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불안전성도 고려하고 시장이 가지는 한계도 커버할 수 있다. 어떤 절충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식의 선택 설계가 결국은 경제적인 풍요를 좀 더 가져오겠구나
올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줬기에 단순히 너치 이론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건 충분히 노벨상으로 취할 만하다라고 인정받은 거죠. 그 경향이 이제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그 경향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이제 황영이 말씀하신 걸 조금만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돈을 쓸 때 보면 합리적으로 쓴다 생각하지만 욱하고 쓰죠. 요즘 농협 광고가 상당히 좋아요. 살다 보면 급해서 욱, 탐나서 욱. 욱을 다스리는 올바른 생활카드. NH 농협카드. 욱 하지 말고 뒤집어서 농자로 바뀌는데 합리적인 구매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결정도 그런 것 같아요, 황영.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그 이면의 것들을 넛지를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 더 어려워졌나? 아니요. 제가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인간은 합리적인 척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인간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일 뿐이다. 너치 이론은 뭐냐면 선택 설계를 한다는 거죠. 학자금 대출을 막 장려하려고 그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학자금 대출을 빨리 신청하세요. 언제라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캠페인 해봤자 안 듣더라는 거죠. 뭐 너치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만. 자기 가정 형편을 적어야 돼요. 적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정부가 보유한 이런 과세 자료, 납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해당하는 애들은 딱 서류를 작성할 때 경제적인 여건 같은 게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수고가 확 줄잖아요. 그랬더니 학자금 대출 신청률이 확 올랐다. 이런 게 선택 설계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의 경제적 풍요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니 이건 충분히 노벨상으로 격려할 만하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학이 경제를 다루는 거지만 경제란 말 자체가 경세재민이잖아요. 네.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냐가 학문인데 경제학 자체가 개수고 수치고 수리적인 학문으로 많이 보여요. 탈러 및 카너먼 교수 등의 행동경제학자들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역시 그래도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프로이드적 발상의 전환과도 전 맥이 맞아 있다. 경제 모델 만들 때도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람부터. 굉장히 그 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론의 불완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경제학은 충분히 치하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몰랐네요. 프로이드의 관점과 행동경제학자들이 시장이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아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홍보 황영이 오늘 또 멋들어진 말씀 하나 해주신 게 경세재민의 약자다. 옛날 사람. 다 아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2017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행동경제학. 황영, 행동경제학 좀 쉽게. 유식한 척하지 마세요. 네. 행동주의부터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 행동주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적 행동 유발자인 문피와 이 서대웅 소장 같은 분들, 머릿속에 생각 들면 일단 저지른다. 그런 행동주의는 사실은 액션이즘이고요.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행동주의는 비헤이비어리즘이거든요. 뭐 단어에 이즘이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주의란 게 개뿔 별거 아니에요. 하여간 단어에 이즘이 붙으면 그 단어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본성, 사람 자체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본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행동주의는 뭐겠어요? 실제로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걸 갖고 법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을 갖고 볼 때는 행동주의인데 이 비헤이비어럴리즘은 행동주의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행태주의라고 번역돼요. 왜냐하면 집합적인 의미에서는 행동보다는 행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사회학의 방법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동주의 경제학이란 인간의 실제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리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뭐 생리학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 행태를 관찰하고 그러한 결과를 경제학적으로 규명한다.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고 경제학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행태주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분도 여전히 있어요. 황영 경고요. 혼자서 너무 오래 얘기하셨어요. 네네.